반가워요. 화면은 뭐 몰라 멈춰도 됩니다. 반갑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녹화를 할 겁니다. 지금 이 수업을. 그래서 채팅창에 욕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들립니까? 자, 지난 시간까지 전압 자극을 줬을 때 그 신경세포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게 이온의 흐름으로 드러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할 차례 맞죠? 이온 치환 실험. 그죠? 오늘부터 수업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 선행학습한 친구들은 선행학습한 내용과 쌤이 하는 말을 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였어요. 전압을 걸었을 때 역시 이상의 자극을 주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라는 것이 안쪽으로의 전자 흐름과 안쪽으로의 이온 흐름과 바깥쪽의 이온 흐름으로 나타난다. 안쪽으로 한번, 바깥쪽으로 한번. 안쪽으로 한번, 바깥쪽으로 한번. 자, 이때 안쪽으로 흐르는 그 양이온,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흐르는 양이온, 그 당시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다 알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온 치환 실험인데, 나트륨 농도가 외부에 높고 칼륨 농도가 내부에 높기 때문에 나트륨은 들어오려고 하고 칼륨은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을 다른 걸로 바꿔봐요. 그래서 이 다른 이온은 못 들어오는 걸로, 이 다른 이온은 못 들어와요. 다른 양이온은. 여전히 칼륨 이온은 나가려고 하겠죠? 자, 이때 나트륨을 다른 이온으로 치환을 하면 할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변할까요? 질문이에요. 처음에 증가, 유선이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한번. 이 그래프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한번. 어,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처음에 증가하는 폭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 할수록 이 증가폭이 감소합니다. 그죠? 지금 뭐냐면은 들어오려는 나트륨 농도가 감소했단 말이니까, 그지? 즉,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들어오는 거는 나트륨이다. 세포 내부로 나트륨이 유입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필기합시다. 나중에 녹화한 거를 올려줄 테니까 필기를 다 못했으면 나중에 동영상 보고 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실험은 이온 제거 실험입니다. 나트륨 이온을 제거하는데 언제까지 제거하냐면 나트륨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제거를 해놓으면은 겉보기로는 나트륨이 들어오거나 나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트륨을 제거하고 칼륨은 여전히 내부에 높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이구. 늦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영상을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나트륨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전압을 걸었을 때 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양과 나오는 양이 같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동량이 없어 보이겠죠. 그지?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밖으로 나오는 거는 나트륨과 관련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오는 거는 칼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에요.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게? 요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막전이가 안 변한다. 반응 항상 일어난다. 뭐 그럴듯한 대답인데 뭐냐면은 자, 요거예요. 봐봐요. 지금 자극을 걸어줬는데 전압장을 걸었는데 반응이 바로 아니라고 뒤에 일어나죠. 그치? 우리 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 이온 흐름은 바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좀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열립니다. 그죠? 나중에 반응을 합니다. 바깥쪽으로 칼륨이 나가는 거는 나중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반응한다가 두 번째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알게 돼 있어요. 나중에 결국엔 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를 이제 그걸 재분극이라고 부르거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필기 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신경세포에서 전도와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텐데, 신경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걸 전도,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넘어가는 것을 전달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요 마리집과 마리집을 확대하면은 이 밑에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랑비의 결절을 잘라서 확대하면은 오른쪽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 이 랑비의 결절에 있는 이온 통로들을 볼 텐데 요거는 교육과정을 좀 벗어납니다. 그냥 여러 번 보고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보세요. 자, 동그란 거는 나트륨 유출 통로와 칼륨 유출 통로입니다. 일단 이온 통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네모난 거 요거는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 전압의존성 칼륨 통로입니다. 이름이 다르죠? 그치? 이름이 다르죠? 그런데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요 열리는 시기가 달라요. 유출 통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출 통로 영어로는 리채널이라고 부르거든. 리채널. 이거 샌다는 말이죠. 샌다는 뜻이죠. 그지? 리채널. 유출 통로 리채널이 항상 거의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전압부정성이란 말은 전압이 왔을 때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말하는 전압은 역치 이상의 전압이에요. 역치 이상의 자극 시에 열리는 게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 전압의존성 칼륨 통로예요.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열리고 이게 나중에 열립니다. 아까 봤죠? 먼저 들어온 게 나트륨, 나중에 나가는 게 칼륨. 자, 그리고 요거 눈사람 이거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얘는 ATP를 소모해서 ATP를 소모해서 나트륨을 밖으로 빼고 칼륨을 계속 안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칼륨 농도는 계속 세포 내부에 높게 유지되고 나트륨 농도는 밖에 높게 유지됩니다. 만약에 세포가 죽어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온 농도 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라면 칼륨은 나가려고 하겠죠. 나트륨은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죠? 칼륨은 세포 내부에 없기 때문에 나가려고 할 거고 나트륨은 문만 열리면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흥분의 전도 볼 텐데 먼저 분극 상태의 휴지 전이부터 먼저 볼 겁니다. 이거 밑에 분극 상태 써두세요. 분극 상태입니다. 나중에 또 쓰게 될 건데. 자, 휴지 전이는 이온 투과도 차이와 능동 수송에 의해 마이너스 70mV로 유대한 것을 휴지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이온 투과도 차이와 능동 수송에 의해 마이너스 70mV로 유대한다. 이때 이제 이온 투과도 차이가 뭔지, 능동 수송이 뭔지, 왜 마이너스 70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밑에 설명할 겁니다. 대신에 요 위에 거는 외우세요. 알겠죠? 밑에 거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이온 투과도 차이. 이온 투과도라는 거는 이온이 투과되는 정도를 얘기하겠죠? 화면 멈췄다고? 화면 멈췄어? 아, 아까 멈췄었다고? 아, 수업 된 데는 지장 없나? 오케이. 자, 이온 투과도라는 게 이온이 투과되는 정도를 얘기할 건데, 나트륨과 칼륨, 아이고, 나트륨과 칼륨 둘 중에서 이온 투과도가 어디가 더 높을까? 질문이에요. 그 나트륨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죠. 예? 일반적으로 나트륨이라는 대답이 나오면은 이거 선행학습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학습한 거하고 샘 수업하고 잘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정답은 뭐냐면 칼륨의 이온 투과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거 휴지전이 상태예요. 알겠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리고 능동수용에 의해 마이너스 70mV로 유지된다. 요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세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비커에 인공세포 만들었어요.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의 이온 농도 차이는 실제 세포랑 똑같이 만들고 인공세포에다가 요거 칼륨 유출 통로만 넣습니다. 그런데 칼륨은 세포 내부엔 없잖아. 자, 이때 칼륨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겠나? 안으로 들어오겠나? 질문이 나가겠죠? 나가겠죠? 자, 볼게요 한번. 칼륨은 나가려고 합니다. 칼륨 유출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 멈춰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칼륨은 양전하죠. 밖에도 나트륨 양이온이 있죠. 그래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다가 나트륨 양이온에 반발력이 밀려가지고 양전하와 양전하니까 전기적인 반발력이 생겨서 어느 정도 나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어렵죠? 이걸 일렉트로케미컬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전기화학적 기울기, 전기화학적 구배. 나가다가 농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나트륨의 양전화 때문에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세포 내부는 양전화가 빠져나가는 상태잖아, 그죠? 세포 내부는 양전화가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져요. 그때 생기는 전압이 마이너스 90mV 정도 됩니다. 자, 다음 못 썼으면 나중에 쓰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여기서. 자, 인공세포를 이번에는 나트륨 유출 통로만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나트륨이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죠? 하지만 똑같이 세포 내부의 칼륨에 의한 반발력 때문에 나트륨은 조금 들어오다가 맙니다. 근데 이 조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들어오다가 맙니다. 그죠? 자, 이때 세포 내부에는 플러스 값의 전위가 형성돼요.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은 플러스 60mV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요 지훈이가 지금 밖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다가 어느 정도 나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세포 내부의 휴지 전이의 세포 내부 전압이 얼마라고? 얼마라고? 마이너스 71V죠. 그지? 그럼 요거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요? 마이너스 90에 가깝나? 플러스 60에 가깝나? 마이너스 90에 가깝죠. 자, 다시 이제 수업을 진행할게요. 이거 봐봐. 요거는 칼륨 단독 효과에 의해서 마이너스 90이에요. 요건 나트륨이 단독으로 들어오는 효과에 의해서 플러스 60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실제 신경세포는 이 둘 다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있죠. 그런데 실제 신경세포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란 말이죠. 그렇단 말은 나가는 칼륨이 많겠나 들어오는 나트륨이 많겠나? 질문이에요. 나가는 칼륨이 많겠나 들어오는 나트륨이 많겠나? 나가는 칼륨이 더 많겠죠. 이해되나?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이온 투과도 차이 칼륨의 이온 투과도가 더 크다고 했죠.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실제로 나트륨 유출 통로수보다 칼륨 유출 통로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칼륨은 이게 나가는 칼륨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때 칼륨이 나가려면은 세포 내부의 칼륨 농도가 높아야 되죠. 세포 내부에 칼륨이 없어가지고는 이게 안 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칼륨을 채워 넣습니다. 그치? 그 채워 넣는 게 뭐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죠. ATP를 소모해서 나트륨 밖으로 버리고 칼륨 안에 채워 넣습니다. 능동성에 의해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가 유지됩니다. 칼륨을 여기다가 훨씬 더 많이 채워 넣기 때문에 조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는 양이 들어온 양보다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으로 유지됩니다. 자, 다음 못 썼으면 나중에 동영상 보고 쓰세요. 넘어갑니다. 이제 활동 전이를 볼 거예요. 지금부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집니다. 이 활동 전이는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서 나중에 AP로 자꾸 쓸 거예요. 역치 이상의 자극, 이게 알고 보면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리고 역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 3개의 자극을 역치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첫 번째로 전압부전성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봐봐, 나트륨은 지금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죠. 그런데 통로가 닫혀 있어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되나? 되겠나? 자, 그럼 이때
이때 추가적으로 전화부전선 나트륨 통로가 열린단 말이야. 그럼 나트륨은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은? 유입 되겠나, 유출 되겠나? 들어온다. 됐죠? 들어옵니다. 자, 해볼게요. 이게 열리면은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그럼 막전이가 쭉 올라가죠? 이제 플러스 60이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트륨 단독 효과에 의해서. 그런데 플러스 30mV가 되면은 나트륨 통로가 닫혀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못 들어오죠. 그리고 세포 내부는 세포 내부 전위가 플러스 값이 됐어요. 그지? 양전할 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치? 이 상태에서 전화부전성 칼륨 통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칼륨은 농도차와 그 정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칼륨 농도는 세포 내부에 훨씬 높거든. 그래서 나가면서 막전이를 떨어뜨립니다. 막전이가 쭉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90까지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치? 그 농도차에 의하면. 그치? 그런데 한 마이너스 80 정도까지 갔을 때 전하부전성 칼륨 통로가 이제 닫힙니다. 이때. 그래서 막전이 하강을 멈추고 다시 회복합니다. 가볼게요. 자, 이 threshold를 역치라 불러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서 올라간다고 했죠. 요거 휴지전이 마이너스 70 휴지전이죠.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극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쭉 올라가죠. 요게 탈분극이에요. 이거 플러스 40이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 세포마다 다 달라요. 자, 떨어집니다. 이때 전하부전성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전하부전성 칼륨 통로가 열리죠. 그러면서 쭉 떨어집니다. 이걸 재분극 3번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합쳐가지고 재분극이라 불러요. 그리고 탈분극과 재분극을 합쳐가지고 활동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역치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전하부전성 나트륨 통로가 쭉 열리면 나트륨이 쭉 들어오면서 활동전이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때 전하부전성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전하부전성 칼륨 채널이 열리면은 칼륨이 쭉 빠져나가면서 막전이가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전하부전성 칼륨 통로가 막히고 나면은 그러면은 칼륨 유출 통로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트륨 유출 통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상호작용으로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 될 때까지 회복합니다. 다시 휴지전이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질문입니다. 전하부전성 칼륨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부전성 칼륨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전이가 안 떨어진다. 또 막전이가 아예 안 떨어질까? 칼륨은 영원히 안 나갈까? 칼륨 유출 통로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막전이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천천히 떨어집니다. 어렵죠, 질문? 자, 올라가는데 문제없다는 걸 이해해야 되죠. 근데 천천히 떨어집니다.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런 슈팅 현상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음 자극을 수용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70mV까지 가야 예민하게 다음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전이가 높아져 있죠. 이때를 불응기라고 불러요.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자극을 받으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다음 자극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극에 이제 좀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둔감해진다. 여기 푹 떨어지는 현상을 슈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슈트 현상.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축석 돌기의 신호 전달 과정과 이제 도약 전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 그 화면에 이게 마우스 커서 보이죠? 마우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전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도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이 가운데에서 탈분극이 일어났다고 할게요. 일어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왼쪽은 아까 탈분극이 일어났었겠죠. 이 오른쪽은 앞으로 탈분극이 일어날 예정이죠.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왼쪽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게? 재분극,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이쪽은 세포 내부가 마이너스 전압을 띱니다. 음전압.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은 이것도 세포 내부가 마이너스 70mV예요. 음전압. 그런데 중간에서는 나트륨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이값이 올라가죠. 막전이가. 그래서 양전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나트륨은 양이온이잖아.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음전하 쪽으로 달라붙으려고 해요. 좌우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왼쪽은 재분극 중이란 말이에요. 이 나트륨이 자극이 되어서 통로를 열어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얘는 일시적으로 안 열립니다. 재분극 중일 때는 일시적으로 안 열려요. 그래서 일로 가봤자 못 열어요. 못 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못 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나트륨이 양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양전하와 반발을 일으켜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요. 이쪽은 음전하잖아. 양에서 음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다시 양에서 음으로 쏙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서킷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열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얘가 탈분극을 일으킵니다. 자, 쓰는 거 나중에 쓰고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얘는 못 열고, 그런데 오른쪽 얘는 열죠. 그런 다음에 얘가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이 쭉 들어와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이 재분극 중이니까 못 열죠. 이쪽으로 가서 열겠죠. 다시 이쪽으로 쭉 들어오고 나면은 이쪽은 못 열고 이쪽은 열고, 또 이쪽은 못 열고 이쪽은 열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납니다. 뒤로 돌아오지 못해요. 되겠나? 필기하세요 이제. 자, 이때 실제로는 잘 들으세요. 실제로는 이 통로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되겠죠?
나트륨에 의해서 들어온 나트륨에서 그 전압값이 올라가죠. 그런데 재분국 중일 때는 뭐가 나가고 있어요? 재분국 중일 때는 뭐가 나가고 있지? 칼륨 이온이 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이 통로들이 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가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트륨의 유입에 의해서 막전이가 올라가다가 칼륨 유출에 의해서 막전이가 떨어질 수 있겠죠. 즉 탈분극이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되나 이거? 탈분극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되겠죠. 이거를 양이온 상쇄라 부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탈분극이 제외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이고, 양이온 상쇄에 의해서 전도 속도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겠죠. 그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탈분극이 탁탁 일어나줘야 되는데 자꾸 칼륨 이온이 그걸 끄잡아 당기니까. 이해되겠나? 어, 양이온 상쇄에 의해서 전도 속도가 느려진다. 알겠죠? 칼륨 유출에 의한 건데 양이온 상쇄에 의해서 전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필기하세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이 가주러기 쪽으로, 여기 랑베 결절, 이온 통로하고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가주러기 쪽에서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나트륨이 축삭돌기에서 활동전을 만들어요. 이때 나트륨이 또 들어올 거고, 탈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겠죠. 그럼 양이온 상쇄도 일어나겠죠. 탈분극, 재분극 하면서 양이온 상쇄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마우스 잘 보세요. 여기서 탈분극, 재분극 일어나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쭉 가버립니다. 또 탈분극, 재분극 가다가 또 쭉 가버립니다. 또 탈분극, 재분극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 탈분극, 재분극 일어나는 이 낭비의 결제를 확대한 것이 위의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는 탈분극, 재분극 하니까 전도 속도가 느리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느리다가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탈분극, 재분극 하다가 또 쭉 가버리고 또 하다가 쭉 가버리고 그러니까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되겠나? 자, 이걸 뭐라 부르게? 이걸 뭐라 부르게? 손 호영 저거 진짜.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이걸 도약 전도라고 부릅니다. 양이온 상세가 마리지였었다면 계속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지를 막아줌으로써 양이온 상세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드물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트륨 유실 방지되면서 쭉 가버리고 탈분 제공 쭉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도약 전도. 그렇지. 윤성이 이제 알겠죠?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마리집 신경보다 마리집 신경이 더 어떨 거다? 속도가 좋다. 빠릅니다.
오, 이제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질문 있습니까? 질문 많죠? 질문 많을 텐데 나중에 동영상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좀 끊긴 거 같노 근데. 지수야. 그렇죠. 영상은 나중에 구글에 올려줄 겁니다. C밴드 거랑 E밴드 거 같이 올려줄게요. 지수, 음. 학습지 그 자료방에 올려줄게요. 구글에 올려줄게요. 알겠어요. 그래,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음,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올려줄 거예요. 다음 주에 첫 시간은 뭐 할 거냐면은, 이 다음 진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3강, 4강, 이렇게 문제풀이 해줄 겁니다. 아, 참고로 얘들아, 잠깐만. 이 수업 영상은 밴드가 4개 있거든. 밴드 4개 다 올려줄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외부로 여러분들 이름 유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해했죠? 그 정도는 괜찮겠지, 얘들아? 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